네, 안녕하세요. 강동구에서 열매부동산 운영하는 강동열매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6.2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정리한 영상이 최근에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열매. 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에 대한 내용이고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총 10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요건 2년이 면제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요건만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주택을 총 3개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을 가정했을 때 마지막으로 양도하는 세 번째 주택 해당 표에 보시면 세 번째 주택의 경우만 상생임대주택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2년을 거주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상생임대주택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인 경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임대 개시일 기준 다주택자는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필히 1주택자로 전환이 되어야 2년 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 대비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때 직전 임대차 계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첫 번째 주택 양도 및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경우가 있는데요. 주택을 매입을 하면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에 불인정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주택 매입 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에 임대인이 동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에 임대인은 동일해야 되겠지만은 임차인은 달라도 무방하다는 내용이고요. 즉 임차인이 변경되어도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어도 가능한 것인지 임대인이 직접 거주한다거나 공실이 발생했다거나 해도 상관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결론적으로 두 계약에 따른 임대가 공백 없이 계속해서 유지될 필요가 없이 중간에 공실 등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을 언제까지 체결해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부분인데요. 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체결을 해야 되고요.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좌로 받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 되나요? 가능한 것이고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해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임대인이 입주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만약에 불가능했다면 기존의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주택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각 세대별로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것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다가구 주택 전체를 양도할 계획인 경우 모든 호와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고 다가구 주택을 호별로 양도할 계획인 경우에는 각 호별로 상생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 정리를 했는데 실제로는 각 호별로 양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다가구 주택 전체를 매도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모든 호와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 임대 기간 1년 6개월과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 임대 기간 2년은 어떻게 판정하는지, 이 질문은 해당 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과 실제 임대 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 기간이 항상 기준이라는 것이고요. 계약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이 실제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 되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실제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전 임대차 계약은 그렇고 이와 반대로 상생 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년을 계약했으나 묵시적 갱신으로 신규 계약 체결 없이 실제 임대 기간이 2년이면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1년을 계약했든 2년을 계약했든 실제 임대 기간이 2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 임대 기간이 인정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과 2년이라는 그 기간을 잘 인지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0번째고요.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에서 월세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료 5% 이하 인상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44조 사항에 따른 산정률을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포털 사이트에서 렌트홈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렌트홈 임대 등록 시스템이 나오는데요. 메인 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초록색 계산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상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에 대한 내용 10가지 질문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